교재는 509페이지고요. 프로그램은 2200 들어오시고요. 2200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자, 오늘 저희가 할 게 이제 509페이지세요. 그래서 509페이지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라고 있습니다. 요게 웬만하면 나오는 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부가세가 두 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두 문항 나오는데 하나는 뭐가 나오냐면 신고서가 나와요. 웬만하면 신고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저께 봤었던 거를 부속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군데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이제 509페이지하고 510페이지 그 다음에 511페이지하고 512페이지까지가 가산세거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기에서 다 안 나와요.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일부가 출제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마 다음 주 내내 이제 요거 연습을 할 건데 계속 연습을 할 건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반복해서 푸는 수밖에. 그래서 아마 요번 주 요번 주 중부터 할 건데 저거 할 때 잘 좀 봐두시고요. 일단 513페이지로 오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요렇게 할 거다라는 걸 좀 볼게요. 그래서 513페이지 들어오시고 거기 위에 보시면 실무 예제라고 있습니다. 가산세 관련된 건데요. 유투 실업은 2022년 4월 1일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월 30일. 그래서 우리 요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하라 그랬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라 그랬죠? 20일 이내. 그래서 가산세를 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별거 없어요. 국가 말 안 들으면 뭐 내야 돼요? 가산세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말 안 들으면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위에 보시면 부가가치 있으시죠? 그리고 꼭 들어가셨을 때 여기 위에 확인하십시오. 전산세무 2급인지. 이거 전산세무 2급 아니면은 메뉴가 안 뜨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있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로 들어가시냐면은요. 몇 월 며칠로 들어가시냐면은 4월 1일에서 6월 30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6월 30으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가산세 넣는 거 한번 그냥 연습만 해보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밑에 보시면 26번에 가산세라고 있습니다.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게 요게 다 가산세입니다. 근데 이게 다 나오진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안 그러면은 솔직히 문제 못 풀어요. 너무 양이 많으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여기 위에 보시면 61번에 사업자 미등록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말뜻 그대로 사업자를 뭐 하셨을 때 하는 거예요? 등록을 안 했을 때. 그래서 미등록일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61번에다가
얼마를 입력하셔야 되냐면 7,200만 입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거기 위에 박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4,200만 원, 그 다음에 5월 10부터 5월 29일까지 얼마요? 3천만 원.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은 얼마가 되시죠? 7,200. 그래서 여기에다가 7,200을 치시면은 이렇게 72만 원이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가산세 왜 내느냐 이거를 이해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에 가산세 입력하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연습하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해본 결과.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자동으로 나오죠? 요거는 왜 나오냐면 여기 사이에 보시면 100분의 1이라고 있으실 거예요. 몇 분의 몇이요? 100분의 1. 그러면은 1%란 뜻입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계산을 다 해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넘기세요. 514페이지. 실제 시험 문제는 아까 것처럼은 안 나와요. 네, 지금 것처럼 잘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514페이지 보시면은 유투 실업의 1기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예정신고 누락. 514페이지 보시면 유투 실업의 몇 기요? 1기. 그래서 예정신고를 누락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법에서 누락하라는 말 없었죠. 누락하지 말라 그랬지 누락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법을 안 지킨 거잖아요. 그럼 법을 안 지키셨으니까 뭐 내셔야 돼요?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 같은 거 이런 거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거 안 지키면은 세금을 더 납부하도록 되어 계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기 확정분에다가 밑줄 치세요.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는 확정신고 때 넣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 미납일수는 며칠이라고 되어 계세요? 91일. 그 다음에 전표 입력은 생략인데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 있을 겁니다. 거기 514페이지 보시면 그거 1, 2, 3번을 붕괴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를 적어 보시냐면은 그 유형 있죠. 뭐 매출 과세니 매입 과세니 유형 있습니다. 그 유형 한번 적어 보세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는 유형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매출의 과세니 매입의 과세니 매번 하던 거 있었죠. 그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1번 보시면은요. 3월 15일 태평양 상사에 제품 700만 원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4월 20일에 뭐하였다? 발급하였다. 요거 매출의 과세예요. 왜냐면 팔았으니까. 그래서 매출 과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미선 화장품의 제품 300만 원을 판매하고 세금 계산서는 발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세요? 건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건별은 무증빙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빙에 네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건 뭐라고 하세요? 무증빙, 건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별 잘 나오니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미스앤미즈에서 원재료를 샀는데 세금계산서로 샀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매입에 뭐가 되는 거세요? 과세.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가 일반이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입이냐 매출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매입 같은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매입 쪽은 일반이 있고 고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은 그 고정은 유형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일반은 고정이 아닌 것. 그래서 제가 지금 일반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원재료 샀잖아요. 네, 원재료는 유형자산이 아니고 무슨 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거 컴퓨터가 다 해줘요. 근데 이제 저기 뭐냐 시험 볼 때는 우리 보고 구별을 하는 게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적으시고 프로그램은 2200이세요. 프로그램은 2200이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514페이지. 그래서 여기로 들어오세요. 프로그램 들어오시고 여기 위에는 지금 1기 확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1기 확정이 몇 월에서 몇 월이세요? 4월에서 6월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4월 1일에서 몇 월 며칠이요? 6월 30.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여기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7번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있으세요. 눌러보세요. 원래 안 눌러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 오른쪽 화면에 여기 7번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7번이 안 나오실 때는 7번을 눌러주시면 나오실 겁니다. 여기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고 교재는 514페이지세요. 514페이지 다들 오셨네요. 그래서 교재는 514페이지고 프로그램은 어저께 연습했었던 2200 그리고 지금부터 연습하는 게 실제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보시면 여기 첫 번째 요게 매출에 뭐라 그랬어요? 과세라고 했죠. 뭐라 그랬어요? 매출에 과세. 그래서 매출 과세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3번에다가. 여기 위에 보시면 몇 번이라고 있으세요? 33번. 근데 왜 33번에다가 넣어야 되냐면은요.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매출에 제가 뭐라 그랬죠? 과세라 그랬죠. 그럼 여기 써 있잖아요. 매출에 뭐요? 과세.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그래서 우리 거기 1번에 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넣으시냐면 700에 70 넣어주세요. 700에 70 입력하시고 여기 앞에 700 치면 오른쪽에 자동으로 얼마 들어가실 거예요? 70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방식이 뭐냐면 프로그램에 등록 안 하고 하는 방식이에요. 원래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동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입력하지 마. 입력하지 말고 그냥 빈 거에다가 채워봐.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제가 2번 문제는 건별이라 그랬죠. 근데 매출입니다. 그러면 매출이면은 요 위에다 넣는 거예요. 여기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출의 건별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4번. 왜냐면
이 34번은 저거 빼고 넣는 거거든요. 뭐 빼고 넣는 거냐면은 세금 계산서 빼고 여기 기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타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과세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넣으시냐면은 300만 원에 얼마요? 30만 원이라고 거기 2번에 써 있어요. 300만 원에 30. 그 다음에 3번은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8번에다가. 몇 번에다 넣는 거예요? 38번. 그래서 38번에 400에 얼마요? 40. 이렇게 치세요. 요건 나중에 또 연습 다시 할 겁니다. 요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실제 시험에서도 요 부가가치세 파트가 난이도는 가장 높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만 넣고 끝나면 되게 좋은 시험이에요. 이거 넣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요건 연습하면 금방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산세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무슨 세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요? 가산세.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가산세 계산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가산세를 왜 내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산세 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법을 만들 때 그냥 만들었어요? 지키라고 만들었어요? 지키라고 만들었죠. 예. 근데 법을 안 지키면은 두 가지의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페널티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돈 더 내는 거. 그게 가산세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 안 들었으니까 갔다 오시는 거. 국가가 할 수 있는 페널티는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아무도 안 지킬걸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지키게 만들려면은 어쩔 수 없이 페널티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 페널티 중에 하나가 요 가산세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말을 안 들었을 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은요, 여기로 눌러주세요. 여기 26번. 26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61번에다가 7,200만 원이라고 저거만 주세요.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교재에는 있는데. 그 다음 거부터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3월 15일, 4월 20일.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요, 원칙은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니, 뭐 인도를 했니, 우리 맨날 그거 떠들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걸 무슨 시기라 그래요? 공급 시기. 그래서 요때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는 언제까지냐면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은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가 깜빡하고 놓쳤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대신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날짜가 언제까지예요? 다음 달 10일까지. 그럼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저기 3월 15일 날 거래했대요. 그러면 언제까지는 해야 되죠, 원칙은? 3월 15일 날 했으니까 4월 10날까지는 발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4월 10날 발행했어요? 4월 20일에 발행했어요? 4월 20일에 발행했죠.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말 잘 들은 거예요? 말 안 들은 거예요? 말 안 들은 거죠. 그러면 뭐를 내시면 된다고요? 가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지연 발급이라고 있어요. 무슨 발급이요? 지연 발급. 그래서 지연 발급에다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입력하시냐면은 지연 발급에다가 700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700이라고 치시면은 얼마가 등록이 되세요? 7만 원이 등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뭐냐면 7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고요. 700만 원을 왜 넣느냐를 이해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 요게 잘못됐네. 그럼 잘못했으니까 뭐 내야 되네? 가산세 내야 되네. 이렇게 연결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최종 목표라고 보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다 왜 700만 원 넣는 거라고요? 정상적으로 발행해서 늦게 발행해서
늦게 발행해서.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62번 앞에 무슨 발급이라고요? 지연 발급. 지연의 뜻이 뭐냐면 늦게 발급해줬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2번 보세요. 2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못하였다. 그냥 결론은 뭐 발행 안 했다는 뜻이에요. 세금계산서 발행 안 했다.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하라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금계산서 발행하라고 했죠. 근데 발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은 국가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무슨 세 냅시다? 가산세. 그래서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64번.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무슨 발급이요? 미발급. 그래서 미발급의 뜻이 뭐예요? 발급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얼마치 발급 안 했냐면은 370. 그리고 옆에 바로 떠요. 6만 원.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란 뜻이에요. 근데 다행인 게 옛날에는 이거 세율 다 외웠어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그 전보다는 조금 더 하실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요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보시면 신고불성실이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납부지연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두 개가 가산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가산세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신고불성실. 요거에는 조금 외워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안 외우고도 푸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외우든가 아니면 위치를 기억하시든가. 그래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감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달 이내는 90%, 3개월 이내는 75%, 그 다음에 6개월 이내는 50%, 그 다음에 1년은 30%, 그 다음에 1년 6개월은 20%, 그 다음에 2년은 10%. 그 프린트에 다 해드렸어요. 프린트 받아가신 분들 있으시죠? 예, 그 프린트 받아가신 분들은 그 프린트에 보시면 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되도록이시면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 한 번 나오고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거예요. 총 한 두 번 정도는 더 나오셔야 될 겁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요게 뭐냐면 감면이 뭐냐면은요 깎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불성실의 뜻이 뭐죠? 신고를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불성실이라는 게 잘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지 않았으면은 국가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잘못했으니까 뭐를 더 냅시다? 세금을 더 냅시다. 근데 빨리 재신고를 하시면 국가에서 깎아줘요.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무조건 세금을 더 내십시오 이러면은 안 좋은 모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다시 재신고를 빨리 하시면은 깎아줍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재신고하시면은 90% 깎아주고요. 3개월 안에 신고하시면은 75%. 그 다음에 6개월 안에 신고하시면 몇 프로요? 50%. 그 다음에 1년 안에 신고하시면 30%. 그 다음에 1년 6개월은 20%, 2년은 10%인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 몇 번이냐? 71번 눌러보시겠어요? 여기 71번? 저희는 거의 요 71번에다가 넣어요. 왜냐면,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71번에다가 주로 입력을 할 건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이거는 아시는 분들 많지 않아요. 저도 우연치 않게 찾은 거라. 그리고 이거는 이미 시험장에서 임상실험은 다 했습니다. 제가 시험 보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해서 시험장에서 눌러보시라고. 뜨는지 안 뜨는지 모르니까. 왜냐면 저는 전산세무 2급을 시험 보러 못 들어가요. 자격증이 있어서. 이게 자격증이 있으면은 접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한테 부탁을 좀 드려서 했는데 다행히도 된대요. 시험장에서도. 그래서 여기 작성 방법 혁이라고 있죠. 요거 누르면 여기 다 떠요. 여기 있잖아요.
90% 1개월, 3개월 75%, 6개월 50%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 요걸로 가요. 10%. 납부세액의 몇 프로요? 10%. 이런 식으로 힌트는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준비하는 게 좋아요. 하나는 요렇게 하면은 나오는구나.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느 정도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런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더 누르면 없어져요. 그래서 필요할 때 누르시고 필요 없을 때 그거 하시면 됩니다. 다시 누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우리 납부세액 어떻게 구하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 네. 그래서 지금 거기 보시면 지금 거기 보시면은 총 3개 있죠. 1번, 2번, 3번. 아까 제가 1번은 매출의 과세, 2번은 매출의 건별, 3번은 매입의 과세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러면 1번 드릴 테니까 납부세액 한번 구해보세요. 거기에 있는 3개만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고 거기에 있는 3개만 가지고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1번 매출이죠. 그래서 70만 원. 2번도 매출이죠. 얼마요? 30만 원. 그 다음에 3번은 매입이죠. 얼마요? 40만 원. 그러면 얼마 되냐면 60만 원 됩니다. 얼마 된다고요? 60만 원.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1번하고 2번은 매출이라 그랬잖아요. 매출은 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팔았으면 돈 벌었잖아요. 돈 벌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만 매입이었잖아요. 그래서 매입은 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10%, 그 다음에 곱하기 25%. 계산기 있는 분들은 30초 드릴 테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세무는 꼭 계산기 있어야 돼요. 이거 암산 잘 안 됩니다. 막 퍼센트 나오고 막 만분의 몇 나오고 그래서 이게 암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계산기로 한번 계산기 두드려 보는 것도 공부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사이사이에 계산기 두드리세요 요 얘기도 할 겁니다. 문제 풀면서.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요거 이제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시면 되는데, 문제는 시험 볼 때는 컴퓨터용 계산기 안 되죠. 60만 원 곱하기 10%에 25% 하니까 얼마 나와요? 15,000원 나와요. 요 옆에다가 여기에다가 60만 원 치시고 요 옆에다가 15,000원 치세요. 71번 가셔서 왜 그런지는 설명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60만 원, 오른쪽에는 15,000원.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 앞에 왼쪽 거는 뭐냐면 얼마에다가 곱했냐,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얼마냐, 여기에서는 그 앞에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 60만 원에다 곱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60, 그 다음에 뒤에는 최종값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는 얼마 넣는 거예요?
15,000원. 그래서 납부세액이 60만 원 때문에 15,000원 더 냈다. 그 다음에 납부지연. 참고로 납부지연 가산세. 요 신고불성시라고 요 납부지연은 세트예요.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신고불성실의 뜻이 신고 잘못한 거죠. 그럼 신고 잘못했으면 납부도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못했겠죠. 맞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전에는 3종 세트였는데 지금은 하나가 없어졌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하나가. 그래서 지금은 2종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납부지연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렇게 구해요.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나누기 만. 근데 요것도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까 납부세액이 60만 원 나왔죠. 얼마 나왔어요? 60만 원. 얘하고 똑같아요. 납부세액은. 왜냐면 여기도 납부세액이잖아요. 여기도 납부세액이고. 그래서 60만 원 곱하기 거기 지문에 보시면 며칠이라고 되어 계시죠? 지문에 며칠이라고 되어 있어요? 91일이라고 거기 위에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미납일수는 며칠이다? 91일이다. 그래서 91일 하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2.5 나누기 만. 요것도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요렇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어디 갔냐 마우스. 60만원 곱하기 91일 곱하기 2.5 나누기 만하면 13,600 얼마요? 50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잠시만요. 큰일 날 뻔했네. 하나만 좀 확인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드렸어요. 2.5가 아니고 2.2예요. 죄송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13,650원. 그래서 60만원 곱하기 91 곱하기 2.2 나누기 만하면 12,012원 나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드렸어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푸는 방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로 들어오세요. 여기 납부지연이라고 있죠. 여기에다가 60만 원 일단 써보세요. 60만 원 치시고 요즘에는 두 가지를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왜냐면 왔다 갔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60만 원 치시고 엔터 쳐보세요. 엔터 치면 이렇게 날짜가 떠요. 그럼 여기에다가 엔터 쳐야 나와요. 60만 원만 치면 안 나옵니다. 엔터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날짜를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2022년 4월 25일. 왜냐면 일기 예정이 4월 25일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2022년 몇 월 며칠까지요?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확인 누르세요. 그리고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 틀린 거 있어요.
하나 틀린 게 뭐냐면은 지금은 2.5가 아니라 2.2입니다. 그거 하나 틀렸어요. 그거 좀 참고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날짜 치신 다음에 확인만 누르시면은요, 계산을 컴퓨터가 다 합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자동으로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는 이제 계산기로도 계산할 줄 아셔야 되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시험 보는 요 프로그램은 자동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자동 계산이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실무 갔는데 자동 계산이 안 돼. 그러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기로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연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1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맛보기로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맛보기로만 하는 거고, 익히는 연습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유투 실업의 제2기 예정 신고시 누락된 자료이다.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시오. 회계 처리 내용에 대하여 전표 입력은 생략하는 것으로 한다. 그 다음에 신고 납부일은 익년 1월 2일로 미납일수는 며칠이요? 92일. 그 미납일수 나오면은요, 가산세 계산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1번하고 2번 있습니다. 총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분개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시라고요? 적어 보세요. 유형, 매출의 과세인지 매출의 영세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먼저 해주셔야 되냐면 날짜 먼저 바꿔야 돼요. 여기 위에 지금 날짜가 4월 달로 되어 계시죠? 요거 이제 10월 달로 바꿔주세요. 10월 1일에서 12월 31일. 그 다음에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오시겠습니까? 뜨시는 분들은 예 누르셔도 되고 아니요 누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 지금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거기 왼쪽에 있는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짜만 10월 달로 바꿔주세요. 왜냐하면 거기 지문에 보시면 2기 확정이래요. 몇 기 확정이래요? 2기 확정. 그 다음에 거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1번 보시면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그러면 요거는 매출의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아마 세무 공부하고 나시면 저거 구별이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무슨 구별이 잘 되냐면 우리 유형 필요하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할 때. 그게 조금 더 잘 되실 겁니다. 왜냐면 계속 이거 연습해야 돼서.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 미스 앤 미즈에서 뭐 하셨대요? 원재료를 사셨대요. 그러면 원재료 사셨으니까 매입에 뭐예요? 과세. 그래서 매입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매출의 과세, 두 번째 거는 뭐의 과세요? 매입의 과세. 그래서 결론은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7번.
그래서 7번에 보시면은 여기 33번이라고 있습니다. 우측에 여기 33번에다가 700에 70. 왜 33번이냐면 요 33번이 하는 게 여기 보시면 매출 과세의 세금 계산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하실 게 뭐냐면은요, 매입과세는 여기에다 넣는 거예요. 38번. 왜냐면 38번이 여기 매입의 세금 계산서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제일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외우려고 노력하세요.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여기 앞에 글씨가 다 힌트예요. 그래서 이 글씨 있으면 여기에다 넣는 거구나. 요 글씨 때문에 이쪽에다 입력하는 거구나. 그걸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38번에는 400에 얼마요? 40.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계산하셔야 돼요. 무슨 세요? 가산세. 일단 거기 첫 번째 지문에 보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8월 15일 그 다음에 익년 1월 20일 전송. 전송은 익년 1월 20일.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되죠?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발급일 다음 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딜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냐면 어디였더라? 저기 51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511페이지 5번에 있거든요. 몇 번에 있으세요? 5번. 그래서 요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거기 515페이지 문제 보시면 8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8월 15일에 발행을 했으면 전송은 이날까지 하셔야 돼요. 8월 16일까지는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전송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 1월 11일까지 요때까지 전송을 하시면 요거는 지연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1월 11일까지 하시면 지연 전송이 되는 건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전송을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거기 지문에는 몇 월 며칠 날 전송했다라고 되어 있죠. 1월 20일에 전송했대요. 그러면 1월 11일이 넘었죠. 왜 1월 11일이냐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 보시면은 원칙은 공급 시기,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날까지. 그러면 우리 2기가 끝나는 게 12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12월 말까지니까 발행을 아무리 늦게 해도 언제까지는 발행을 해주셔야 돼요? 1월 10까지는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니까 언제까지는 전송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1월 11일까지는 전송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전송을 하긴 했는데 1월 20날 전송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미전송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완전히 어겨버렸잖아요. 국가에서 요때까지 하면은 늦게 해도 인정을 해줄게. 그걸 지연전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완전히 어겼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게 아니고 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 26번 누르시면 26번이 가산세 넣는 데입니다. 여기 보시면 66번에 무슨 전송이라고 있으세요? 미전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미전송란 가시고 미전송란 가셔서 얼마가 미전송됐냐면 700짜리가 미전송됐어요. 얼마짜리요? 700. 그래서 거기에다가 700만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515페이지 1번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가 아까 누락했다 그랬습니다. 뭐 했다 그랬어요? 누락. 예, 누락하라 그랬어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락하지 말라 그랬죠. 법에서. 근데 누락했으니까 무슨 세 내셔야 된다고요? 가산세 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산세 중에 이제 저희가 계산할 첫 번째 가산세는 요거 말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납부지연 가산세, 요렇게 이제 두 개를 내셔야 돼요. 근데 왜 내야 되냐면은 신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누락했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신고 똑바로 했다? 잘못했다? 잘못했다. 그걸 무슨 가산세라 그래요? 신고 불성실. 그 다음에 납부도 잘못했죠. 왜냐면 신고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납부는 잘한 거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첫 번째로 신고불성실 가산세 첫 번째는 이제 납부세 곱하기 10% 곱하기 감면. 그래서 감면은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한 달 안에 90, 3개월 안에 75, 6개월 안에 50, 1년 안에 30, 1년 6개월 안에 20, 2년 안에 10.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세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딴 게 아니고 세무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을 보시더라도 오래 찍은 걸 보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법이 매년 바뀌어요. 조금씩. 근데 그 법 바뀌는 것 때문에 옛날 거 보면은 잘못된 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무 같은 경우에는 오래 찍은 걸 보셔야 돼요. 옛날에 찍은 거 보지 마시고. 그래서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 첫 번째가 아까 70만 원이었습니다. 1번이 얼마였어요? 70. 그 다음에 2번이 얼마였었죠? 40이었죠. 그래서 70에서 얼마 빼세요? 40 빼세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30 나와요. 그래서 70에서 40 빼시면 30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몇 프로 세금 내도록 되어 있냐면 10%. 그 다음에 3개월 안에 신고하면은 몇 프로 빼준다고요? 75%. 그럼 75% 빼면은 몇 프로만 세금 내면 되죠? 25%. 계산 또 해보세요. 계산 한번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제가 시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계산기도 두드려 봐야 돼요. 네, 계산도 해봐야 기억이 조금이라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이사이에 계산기 두드릴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계산기에다가 3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25% 하면 7,500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7,5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납부지연. 납부지연은 이렇게 돼요. 납부세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 나눠드린 유인물에 2.5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받아가신 분들 그거 2.2로 고치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요. 아까 납부세액 3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미납일수는 거기 지문에 보시면 91일이래요. 그 다음에 92일이래요. 죄송합니다. 92일 곱하기 2.2 나누기 몇이요? 만. 한번 또 계산기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입력하고 쉬었다가 다음 거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징수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30만원 곱하기 92 곱하기 2.2 나누기 만하면 6,072원. 그 다음에 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해 보시면요. 일단 여기로 오세요. 여기 보시면 71번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71번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에다가 요 금액 적는 거예요. 앞에 거. 그래서 앞에 게 30. 그 다음에 여기 뒤쪽은 최종 금액 넣는 겁니다. 최종 금액이 얼마였어요? 7,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거 할 건데 두 번째 건 여기 납부지연에다 하시는 거예요. 납부지연에 30만원 쳐보세요. 30 치면 이렇게 날짜가 뜰 겁니다. 네, 그럼 그 날짜에다가 어떻게 넣으시냐면은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월 25일. 왜 이 날짜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2기 예정은 9월 달까지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니까 10월 25일까지 세금 내셔야 되는 거고요.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기 확정은 12월 달까지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날로부터 25일이니까 몇 월 며칠까지 세금 내셔야 돼요? 1월 25일. 그리고 헷갈릴까봐 거기 적어놨어요. 지문에. 2년 1월 며칠로 한다? 25일.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6,072원이 나오네요. 잠시만요. 내가 잘못 썼나? 6,072원 맞죠? 네, 6,072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으세요. 하나는 계산기로 두드리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프로그램에다가 날짜로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계속 연습할 거예요. 추후에.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0시 45분에 다음 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